시도 없는 여자. 20해 동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구미에 와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줌마, 나한테 신경 꺼요. 14살 아들의 첫마디였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쌌습니다. 매일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내 편은 엄마야. 그날 밤 아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정화야, 도윤이 버리지 말아줘. 혼자 남은 저는 하루 20시간씩 일했습니다. 10년을 버텼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됐어요. 아들이 연인을 소개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계모시라고 들었거든요. 계모면 조용히 계세요. 식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제 피로 낳진 않았지만 제 인생으로 키웠습니다. 그때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제 어머니는 친엄마보다 더한 분입니다. 이런 결혼이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식당 앞 모든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그날 아들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1년 뒤 아들은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지 않으셨지만 저를 사람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피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준 시간. 그 시간이 쌓여 사람은 가족이 됩니다. 오늘이라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사랑해요라고 말해보세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경북 구미의 낡은 주택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정한의 식당이라는 간판이 빛바랜 채 걸려 있고 유리문 너머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새어나옵니다. 오후 2시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닦아내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정화 43.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설거지로 부러터진 손가락 사이사이 칼질로 생긴 작은 흉터들. 하지만 그 손이 행주를 쥐고 테이블을 닦아낼 때마다 묘하게 정성스러운 궤적이 남았습니다. 손님 계산하시겠어요? 정화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환한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사람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로 띄워진 표정이었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그녀는 다시 의자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0살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은 대구 근처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그녀의 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빨리 애 낳아야 한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5곳이나 다녔습니다.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부인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도 안 받는 여자를 왜 데려왔냐? 밥값이나 하라지 뭐. 우리 아들 인생 다 망쳤네. 밥상머리에서 명절 자리에서 심지어 동네 슈퍼에서도 그 말들은 따라다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감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대신 술 냄새와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남편의 옷깃에 배어들었습니다. 20년을 버텼습니다. 아니, 버텼다기보다는 그냥 살았습니다. 숨 쉬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또 잠들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무뎌지면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41살 되던 해봄 남편이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이제 애 낳고 싶어. 정화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건 위자료 3천만 원과
20년간 모아둔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구미로 왔습니다. 연고는 없었지만 공장이 많아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고 식당 주방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씨 없는 여자라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1년 뒤 그 식당 주인이 건강 문제로 가게를 넘긴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가진 돈을 모두 모아 그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고 메뉴를 줄이고 정성을 더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돌아왔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맛있네. 사장님 인심도 좋으시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 한 남자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시멘트 가루가 바지에 묻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직 밥 되나요? 네, 앉으세요. 정화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뚝딱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남자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맛있네요. 오랜만에 집밥 같은 거 먹어봅니다. 정화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집밥이라는 단어가 왠지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그날 이후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식판을 정리할 때마다 잘 먹었습니다라고 꼭 인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가 무거운 쌀자루를 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남자가 다가와 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일하는 사람의 손. 정화는 그 손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구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사장님 밥 먹으러 매일 오거든요. 남자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최태식? 그가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팀장으로 일하며 혼자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아이가 어릴 때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넘게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듣고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저 사소한 것들. 하지만 그 사소한 시간들이 쌓이며 정화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한번 무너진 마음은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손이 자신을 받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길. 반년 뒤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식당 단골 몇 명과 태식의 직장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화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신혼집에서 처음 마주한 아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최도윤, 14살. 아이는 새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밥을 차려줘도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줌마, 나한테 신경 꺼요. 첫마디였습니다. 정화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태식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주방에 서서 내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먹지 않더라도 그녀는 매일 싸줄 것입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만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도 내 밥을 먹어주겠지. 그렇게 정화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혼 후 첫 아침이었습니다. 정화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꺼내고 도마 위에 파를 썰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도시락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남편 태식의 것, 하나는 도윤의 것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평범한 반찬이었지만 정성껏 담았습니다. 도윤아, 일어나야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크했습니다. 아침 먹어야 학교 가지. 안 먹어요. 쏘아붙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릴까 고민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빨리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도시락은 식탁에 둘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태식만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안 나와? 응. 괜찮아요. 천천히 기다려야죠. 정화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태식은 미안한 표정으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 당연해요. 정화는 태식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이 되자 도윤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정화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도시락. 정화가 급히 도시락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화는 손에 든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한 김이 아직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습니다. 도윤은 매일 그걸 두고 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도시락은 저녁이 되어서야 정화가 치웠습니다. 밥은 식어 있었고 반찬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늘도 안 가져갔네. 태식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화는 도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우유 가져왔어. 밖에 둘게. 필요 없어요. 역시나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정화는 우유를 문 앞에 살짝 놓고 물러났습니다. 1시간 뒤 몰래 확인하러 갔습니다. 우유는 그대로였습니다. 식어버린 우유. 정화는 그걸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날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걸까? 다음 날 저녁 식당 단골 손님 하나가 정화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재혼하셨다며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 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정화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렵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피는 못 속인다니까. 손님의 말은 악에 없는 걱정이었지만 정화의 가슴에는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정화를 아줌마라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잠그고 밥 먹으러 나올 때도 고개를 숙인 채 허겁지겁 먹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도윤아, 학교는 어때? 그냥요. 친구들은 좋아?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화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학부모님, 도윤 학생이 오늘 친구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학교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화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학교 상담실. 도윤은 구석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있었고 교복 소매가 찢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도윤 학생 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윤 학생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요. 무슨 말을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버리네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재혼한 어머니에 대해서.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윤이 먼저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봐 줄래?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너 잘못했어.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먹으로 해결하는 건 절대 옳지 않아. 그건 내가 져버리는 거야.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한 마음은 고마워. 정화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내 편은 엄마야. 항상. 그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줌마가 싫은 게 아니었어요. 정화는 도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냥 무서웠어요. 엄마라고 부르면 또 떠날까봐. 정화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안 떠나. 절대. 진짜요? 진짜야.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거실에 나와 정화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화는 멈췄습니다. 잘 자. 정화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자. 방문이 닫혔습니다. 정화는 거실에 홀로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20해 넘게 듣지 못했던 그 단어가 이제야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행복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질지, 앞으로 닥칠 시련이 얼마나 가혹할지. 정화는 그저 오늘의 이 순간을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엄마라 불러준 이 밤을 가슴에 새길 뿐이었습니다. 도윤이 엄마라 부른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정화와의 관계는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챙겨주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했고 저녁엔 식탁에 함께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공사장을 전전했습니다. 구미에서 대구로 때론 포항까지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항상 웃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정화가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면 태식은 그걸 받아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고생 많지. 식당 일도 만만찮은데. 괜찮아요. 우리 도윤이 대학 보내야죠.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태식은 포항의 한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10층짜리 상가 건물 공사였습니다. 일당이 좋았습니다. 도윤의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바빠질 것 같아요. 태식이 출근 전날 밤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높은 데서 일하는 거잖아요. 걱정 마요. 나 경력이 몇 년인데. 태식은 정화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정화는 식당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칼끝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태식 씨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바로 포항 5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정화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겁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화는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이 얼른 정화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중환자실 안. 태식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 소리를 냈습니다. 정화는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태식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정화야. 네, 제가 여기 있어요. 태식은 힘없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정화는 그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도윤이. 여기 있어요, 아빠.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네, 아빠. 그리고 정화야. 네.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버리지 말아줘. 제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인데. 고마워. 태식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삐하는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동료 몇 명, 식당 단골 몇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화는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말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옆에 앉아 묵묵히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뒤 태식은 화장되었습니다. 유골함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은 700만 원. 태식이 모아둔 돈과 산재보험금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도윤의 대학 등록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 대학 안 가도 돼요. 무슨 소리야? 일하면서 돈 모아서 나중에 갈게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공부해야 해. 아빠가 그렇게 바랐잖아. 하지만 엄마가 벌게.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화는 식당 문을 더 일찍 열었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엔 반찬을 만들어 근처 공장에 납품했습니다. 김치, 잡채, 나물 반찬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납품했습니다. 밤이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도윤은 학교가 끝나면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중학생 2명을 가르쳤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엄마, 이거요. 도윤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과외비요. 등록금에 보태요. 정화는 봉투를 받으려다 멈췄습니다. 너 용돈 써야 하잖아. 괜찮아요. 나 필요한 거 없어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씁쓸했습니다. 정화는 도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아들. 2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의대였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지만 여전히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정화는 식당 일에 더해 새벽 배달까지 시작했습니다. 우유 배달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며 우유를 나눠주고 5시 반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손목에는 파스를 붙이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집에 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됐어요. 뭐? 국시 합격했어요. 이제 인턴 시작해요. 정화는 멍하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다 갚을게요. 정화는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보야. 엄마는 내가 의사 되는 게 보고 싶었던 거야. 갚을 건 없어. 고마워요, 엄마. 나도 고마워.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태식 씨, 우리 아들 의사 됐어요. 정화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더 큰 시련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그 시련은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도윤이 인턴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정화는 손을 닦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친구예요. 다음 주에 만나 뵙고 싶다고 하는데. 정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언제? 토요일 저녁이요. 근데 엄마. 도윤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응? 상대 부모님도 같이 오신대요. 상견례 비슷하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토요일 저녁 구미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 정화는 평소 입지 않던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조심스럽게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괜찮을까? 긴장되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요. 테이블에는 젊은 여자와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옆에 부부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남자는 정장, 여자는 명품 핸드백을 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화가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여자 쪽 어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정화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도윤이 어머니 이정화입니다. 김세라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김병원 원장이고요. 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말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김세라의 아버지는 묵묵히 식사만 했고 어머니는 가끔 정화를 후쳐봤습니다. 저 어머님, 세라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은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했어요. 지금은 배우 준비 중이고요. 아, 그렇군요. 멋지네요. 도윤 씨는 의사라고 You did 들었는데 어머님은 뭐 You 하세요? ruined everything. 저는 식당을 합니다. 식당이요? 김어머니의 You did 눈썹이 this. 살짝 올라갔습니다. You ruined everything. 작은 식당이에요. 아, 그렇군요. You did 김어머니는 this. 더 이상 묻지 You 않았습니다. ruined everything.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세라의 어머니가 입을 You 열었습니다. did this.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만나자고 ruined 한 건 everything. 말씀드릴 게 있어서예요.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You did this. 저희 집안이 좀 격식을 중요하게 ruined 생각하거든요. 네. 도윤 씨가 의사라는 건 좋은데 You did this. 솔직히 집안 배경이 좀 You ruined 약하잖아요. everything.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일하시는 did 것도 this. 저희 입장에선 You 조금. ruined everything. 김어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You did this. 정화가 조심스럽게 You ruined 물었습니다. everything.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우리 사위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You did this. 성도 바꾸고 You ruined 그건 everything. 그리고 어머님과는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ou did this. 김어머니의 목소리는 You ruined 단호했습니다. everything. 사실 어머님이 계모시라고 들었거든요. 계모 You 주제에 did this. 사돈 대접 받고 싶으신 건 You 아니죠? ruined everything. 순간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화는 숨을 You 들이켰습니다. did this. 손이 떨렸습니다. You ruined everything.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정화가 입을 You did 열었습니다. this. 목소리는 You 조용했지만 ruined everything. 단단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 피로 낳진 않았습니다. You did this. 김어머니는 고개를 You 끄덕였습니다. ruined everything. 마치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You did 인생으로 this. 키웠습니다. 정화는 ruined 도윤을 everything.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You did 하루에 this. 20시간씩 일했어요. You ruined 새벽 everything. 4시에 우유 배달하고 5시에 식당 문 열고 밤 You did 11시에 this. 문 닫았어요. You ruined 김어머니의 everything.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은 이렇게 망가졌고 허리는 You did 굽었지만 this. 후회 안 해요. You ruined 이 everything. 아이가 의사 되는 걸 보고 싶었으니까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You did this. 흘렀습니다. 제가 사돈 ruined 대접을 바라는 게 everything.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를 키운 사람으로 최소한의 You did 존중을 this. 받고 싶을 뿐이에요. You ruined 도윤이 everything. 벌떡 일어났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도윤의 You 목소리가 did this. 떨렸습니다. 세라 ruined 씨, everything. 미안하지만 저는 이런 결혼 못하겠어요. 도윤아, You did this. 세라가 당황하며 You 말했습니다. ruined everything. 제 어머니는 친엄마보다 더한 분입니다. 저를 버리지 않고 You did this. 키워주시고 의사 만들어주신 ruined 분이에요. everything. 도윤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did 부정하는 this. 결혼이라면 저는 You 안 ruined 하겠습니다. everything. 도윤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You did this. 레스토랑을 나오는 길 You ruined 도윤이 everything.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You did 못해서 this. 괜찮아. You ruined 정화는 everything.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잘못한 거 없어. You did this.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야. You ruined everything.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You did 고마워. this. 정화는 미소 You ruined 지었습니다. everything. 너는 진짜 착한 아들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did 둘은 this.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You ruined everything.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You did this. 응? 후회 안 You 해요? ruined 저 everything.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You did this. 아니, 엄마는 너를 You 잃지 ruined 않았잖아. everything. 그게 복이지.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You did this. 엄마, 저 꼭 좋은 사람 You ruined 만나서 everything.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그래, 천천히 찾아. You did this. 마음 맞는 사람. 1년 뒤 도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윤 오빠한테 엄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존경스러워요. 정화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구나. 결혼식 날, 정화는 도윤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주례는 말했습니다. 신랑을 키워주신 어머님께서 신랑을 신부에게 인도합니다. 정화는 도윤의 손을 신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객석에서 도윤 부부를 바라보며 정화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연회장에서 도윤이 정화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 키워주셔서. 괜찮아. 엄마도 고마워. 뭐가요? 너 덕분에 엄마도 다시 살았어. 엄마가 할 일이 생겼거든. 도윤은 정화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정화는 혼자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태식 씨, 우리 잘했죠? 정화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피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준 시간. 그 시간이 쌓여 사람은 가족이 됩니다. 오늘이라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사랑해요라고 말해보세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도윤의 결혼식이 끝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구미의 정환의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더 낡았지만 손님은 꾸준했습니다. 정환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흰머리는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머님, 도윤 부부였습니다. 도윤의 아내 지은은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어머, 왜 이 시간에? 정화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지은이가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꾸 그러네요. 어머님 힘드시다고. 지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뭐가 힘들어? 우리 손주 엄마인데. 앉아, 금방 끓여줄게. 정화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드시진 않아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예전보다 훨씬 편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식당 줄이시는 건 어때요? 아직 할만해. 그리고 이것도 엄마한텐 낙이야. 정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맞이하고 밥 차려주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게 그녀에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도윤이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요. 이게 뭐야? 생활비요. 매달 드릴게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쓰렴.
애 낳으면 돈 많이 들어. 엄마 받으세요. 저 이제 전문의 됐어요. 벌이도 괜찮고요. 그래도 엄마가 저한테 쓴 돈 다 갚는데 10년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받아주세요. 도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제가 더 감사하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 좀 큰 데로 옮기는데 같이 사실래요?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네. 방도 여유 있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요. 그리고 애 낳으면 어머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엄마는 여기가 좋아. 왜요? 여기가 엄마 삶이 있는 곳이거든. 너희 아버지 추억도 있고 식당도 있고.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야지. 엄마가 끼어들면 불편해. 그런 거 없어요, 엄마.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여기서 건강하게 잘 살 테니까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 부부가 돌아간 뒤 정화는 혼자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불을 끄고 하루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정화는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손주도 보겠네. 미소가 번졌습니다. 석 달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정화는 병실에서 처음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엄마, 이름 지어주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내가? 네.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제 아들 이름도 어머님이 지어주세요. 정화는 한참을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태준이. 최태준. 태준이요? 응. 태식이 아빠 이름에서 한 글자 따왔어. 아빠도 할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엄마. 그날부터 정화는 일주일에 2번씩 도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손주 보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정화는 태준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정화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정화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후회 안 해요? 무슨? 저랑 아빠 만나지 않았으면 엄마는 더 편하게 사셨을 텐데. 정화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바보야. 엄마는 너를 잃지 않았잖아. 그게 복이지. 고마워요, 엄마. 나도 고마워. 너 덕분에 엄마도 엄마 될 수 있었어. 도윤은 정화를 꼭 안았습니다. 태준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정화는 새 한복을 입고 돌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도윤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지 않으셨지만 저를 사람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밥 한 끼, 도시락 하나에 담긴 정성,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쓰다듬어 주신 머리, 그 모든 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뒤 정화는 혼자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식 씨, 우리 잘했지요? 우리 아들 이렇게 컸어요. 손주도 봤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정화는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파를 다졌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피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준 시간. 그 시간이 쌓여 사람은 가족이 됩니다. 혈연보다 진심, 말보다 행동, 약속보다 함께한 순간들.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오늘이라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사랑해요라고 말해보세요. 고마워요라고 전해보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에요. 구미의 정환의 식당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정성스러운 반찬 하나. 그 안에 담긴 건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환은 오늘도 웃으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나온 세월의 무게와 이겨낸 삶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합니다.